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가을비가 내리는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압도적 지지로 제1야당의 당대표에 오른 추미애 대표, 취임 닷새째를 맞은 오늘 봉하마을로 갔고요. 내일은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첫 현장 방문지였던 세월호 농성장,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까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요. 더불어서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또 친문당이라는 공세를 어떻게 이겨낼지, 대여관계는 어떻게 풀어갈지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 남자의 정치수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체제 출범의 평가와 과제를 다각도로 진단해보겠습니다. 국내 1위 해운선사인 한진해운이 오늘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요. 정부는 물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만 이 피해가 불가피한 항만 물류업계는 울상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출신이죠. 해운 항만 분야 전문가인 새누리당의 정유섭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먼저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북한 김정은이 다시 공포정치의 칼날을 뽑아 들었는데요.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내각 부총리를 맡고 있는 고인사가 처형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김용진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죠. 북한은 이제 고등 담당 교육상이 있고 초급 담당 교육상이 있는데 2003년도에 교육상을 지냈고 김일성 종합대 부총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문 관료, 교육 관료 출신입니다. 지금 북한이 이 학년이 12학년제거든요. 이 체제를 만든 인물인데 전문 관료인데 의외죠. 내각의 인사를 처형을 했다. 사실 좀 처형설은 나 돌았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2일 김정은이 평양시 군민 경축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모습을부터 안 보여서 우리 관계당국에서 계속 관영 매체들을 봤죠. 어떤 북한의 권력 변동을 살펴보는 지수가, 북한은 폐쇄 국가라고 보니까 TV라든가 조선중앙TV라든가 이런 데 등장하는 주석단의 서열이 있습니다. 그거를 봐서 변동을 해서 변화가 있구나, 어떤 조짐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처형설이 나돌았었는데 오늘 정부가 처형된 게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죠. 확인을 한 거군요. 자, 그리고요, 이 처형보다는 다소 약한 처벌로 보입니다만 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지방농장으로 한 달여 동안 좌천됐었다. 이거 좀 의외로 봐지는데. 김정은 체제의 어떤 공안 통치, 공포 통치라고 하는데 그 한 축을 담당했던 인사가 사실은 김영철이라는 인물이었어요. 71살인데 작년 10월에 김양건 통전부장이 죽고 나서 과거 여러 가지 굉장히 대난 강경 도발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정찰국 총국장을 하면서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포격도, 2014년 미국 소니사 해킹 사건, 그다음에 작년 8월에 DMZ 목함질의 사건, 이런 거를 배후에서 기도한 인물로 파악이 됐는데, 그래서 김정은한테 충성심을 굉장히 과하게 보는데 혁명화줬죠.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좌천이 됐다가 어떤 다시 복권된 그런 케이스인데 굉장히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의외로 받아들여지냐면은 앞으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충성심의 어떤 결과물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럼 결과물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경하게 어떤 대외 공세적으로 어떤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김영철의 혁명화 과정, 그러니까 좌천됐다 복권된 것이 더 주목받는 대목이죠. 이거 걱정이네요. 그동안 네. 도발을 일삼아온 인물이 이제 더 도발로 충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더 걱정인데요. 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수십여 명이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 대표적인 인사들은 좀 누가 있습니까? 지금 뭐 2013년 자신의 고모부 당 행정관 장성택 네네. 있었죠. 그리고 2011년도에 아버지 김정일 사망회 때 그 호위, 이 연구차를 호위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당시 김정각이라든가 김영추, 우동추 이른바 군부 4인방에서 숙청이 됐는데 네. 김정은 체제 들어서 어떤 처형의 방식이 군과 노동당 간부였었는데 이번에 김영준을 비롯해서 보면은 이게 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김용진이라는 인물의 혐의가 좀 다소 우스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네. 있습니다. 종파분자라는 말을 썼어요. 어허. 할아버지 김일성 때는 어떤 1950년대 60년대 권력 공고에서 종파분자라는 낙인을 찍는데 종파라는 네. 것은 어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어떤 아. 한자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는 거의 잘 안 쓰죠. 그런데 이 아버지 때는 사실 이 종파분자라는 낙인을 거의 안 썼어요. 네. 물론 처형도 거의 안 했습니다. 네. 물론 1995년도 이 모스크바 푸른제 군사대학을 출신한 어떤 군부의 젊은 엘리트 장교들이 쿠데타 기도가 있어서 네. 이른바 육군단 사건이라서 굉장히 처형을 많이 했지만 그런 식의 이외에는 처형을 안 하고 숙청했고 네. 권력에서 배제시키는 형식을 보였는데 굉장히 이 공포 정치, 공포 통치라고 그러죠. 공포 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게 어떤 또 다른 특징인데 나이가 네.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어리는데 이 관료들은 경험이 없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저 고위 간부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느냐라는 어떤 자긍심 그런 말에 자존심이 많이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것이 이제 대북 전문가들의 하나 같은 지적이죠.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과는 또 달라진 행태의 공포 통치다 짚어주셨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번 김용진 내각 부총리의 처형으로 볼 때 처형 대상이 지금 관료, 내각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문부서로까지 확대돼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럼 이게 전방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북한의 큰 축이 북한은 어떤 당 우위 국가인데 노동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정부 행정부에 해당하는 내각이 있습니다. 네. 뭐 이 최근 들어서 이제 정무국이라고 그래서 바뀌었는데 그리고 아버지 때의 국방위원회가 강화됐는데 제7차 당대회를 하면서 이른바 성군 정치를 없애고 하면서 군부에 대면 힘을 굉장히 많이 뺐죠. 네. 뺐는데 그런데도 이 전문 관료들을 처형한다는 이유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본인이 굉장히 어떤 대외적으로는 군사도발을 많이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굉장히 친근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네.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 뭔가 경제적 보상을 내놔야 되는데 네. 어떤 대북 제재 그리고 북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어떤 북중 무역도 뭐 수치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런 게 안 돌아가다 보니까 민심이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네.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누구 희생양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김정은 체제에서 공포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 주민들은 거의 손을 안 댄다라는 거죠. 고위층. 그런데 고위층 처벌 사실이 어떤 공식으로 발표문이 있기 전까지는 일반 주민들은 역설적으로 잘 네.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아하, 그렇군요. 자, 이 태영호 공사의 망명 이후에 북한 권력 엘리트 층에 대해서 사상 검열이 한창이다. 이런 소식 네.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역시 무관하지 않겠죠? 평양을 가본 경험으로 말씀하면 평양에 행정구역이 19개 구역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구에 해당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중구역 대동강 주변에 굉장히 번화가죠. 이 일대의 권력 엘리트들이 굉장히 모여 사는 네, 쉽게 말해서 네. 상류층 집들이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최근에 일일이 여기에 CCTV를 설치하려든가 아하. 불러다가 사상 검열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 집단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른바 빨치산 세대의 후손들이죠. 네. 빨치산 세대 한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북한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보위부나 인민보안성, 경찰,
북한의 검찰 이런 데서 손을 못 댈 정도의 네, 무소불위의 어떤 위선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누가? 네. 당 조직 지도부가 나서서 이번에 일련의 숙청의 형식을 보면요. 당 조직 지도부라든가 국가안전보위부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은 거의 숙청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어떤 공포 통치의 한 수단으로서 그 세계 기구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북한 정권 내부에서 이 김정은의 통치력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